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을 뽑았습니다. 선관위 연수원 90명, 강금. 이거 너무도 충격적인 이번 계엄 사태 이후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요. 가장 서프라이즈한 내용이죠. 이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완전 차원을 달리하는 빅뉴스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 언론이 고요합니다. 마치 달나라 고요의 바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이게 사실이면은 민주당은 대호재거든요. 난리를 쳐야 돼, 이걸 갖고. 강금했다. 이거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완전히 그냥 판을 그들 중심으로 몰아갈 수 있는데 왜 민주당이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고 전부. 그게 침묵 그 자체입니다. 이건 분명히 뭐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런 SNS 글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계엄날 선관위 연수원 90명이 중국인 해커라고? 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12월 26일 스카이 데일리 김태현 칼럼은 수원 선관위 연수원의 90명의 중국인 해커 부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힐 것이다. 라면서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 칼럼은 그러면 정의의 빛을 밝히리라. 어두운 길을 뚫으리라. 공천의 벽은 투명하게 국민의 손에 맡기리라. 라면서 일갈하고 있습니다. 칼럼이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중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칼럼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일입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공개한 CCTV 기록을 보면 대형 버스 2대, 미니버스 1대 등 총 석 대가 연수원 인근 농업박물관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대형 버스 정원이 40여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90명 수송에 적합합니다. 이들 90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 등에서 어찌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며칠 전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 상태로 암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극약 처방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자, 중국인들의 노골적인 내정 간섭과 이에 함구하는 언론, 잡범 당대표를 쉴드치기 위해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는 야당, 국민 선동질 불쏘시개 민주노총과 통진당 세력 등 암세포와 염증 그리고 고름이 엉긴 암덩어리야말로 말기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선관위 연수원에 저렇게 때로 숙박하고 있다는 점이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 이미 드러나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숨이 끊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찌하여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였으며 간첩죄에 중국 등 외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극력 반대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설명됩니다. 어찌하여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였으며 간첩죄에 중국 등 외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극력 반대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설명됩니다. 이건 제가 특별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 번 더 읽어드렸고요. 자, 국민 여러분, 한낱 음모론으로 치부되었던 부정선거와 외부 적들의 준동이라는 환부가 이제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애써 부정하고 함구했던 이들이 바로 우리 내부의 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윤 대통령의 극우의 결단에 힘을 보태고 성운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해시태그로 윤석열, 중국, 계엄, 선관위, 연수원, 김용빈, 부정선거 이런 걸 달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선관위에 무려 90명이 강급됐다. 그것이 중국인이다. 확정적으로 이게 밝혀진 것은 아니에요. 중국인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런데도 너무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언론사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다. 이걸 최초 보도한 게 시사인입니다. 좌파 언론이죠. 이걸 이제 스카이 데일리에서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조중동 같은 이런 유력 언론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민주당의 행태죠. 자, 이걸 보더라도요. 이거 정말 이번 계엄 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적으로 발동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현행범들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 저 부정선거 관련해서도요. 김용현 장관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죠. 변호사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가졌었죠. 그걸 보면요. 정말 이거는 이기는 게임입니다. 저들이 거의 날조 왜곡 선동 카드라를 갖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몰아붙이려고 하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민심이 정말 한쪽으로 완전히 쏠렸고 대통령 본인의 그 전투 의지 자체도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야말로 청와대는 그냥 사과만 했었고 아무런 어떤 저항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그냥 싸우자거든요. 그냥 법정에서 싸우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외곽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외곽에서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치명적으로 저들에게 역공할 수 있는 재료, 부정선거를 지금 들춰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선관위 연수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지금 터진 겁니다. 이 90명이 도대체 누구냐? 일각에서는 뭐 이제 중국인 해커다 이제 이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 스카이 데일리 같은 이런 언론사에서 근거 없이 확인 없이 막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뭔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물론 다른 주장도 있긴 해요. 거기에는 선관위 관련자들이 그때 승진 관련한 어떤 행사를 하느라고 연수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알려드릴까요? 이것 때문에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거든요. 선관위에서 지금 과장급 80명 정도 계장급 선관위 과장급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승진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연수 중이었다. 그 중에는 민간인 10명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요거는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수적인 이야기. 중국인 해커다. 중국인들이다라는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날 계엄령을 발동시킨 것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였다. 한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거 전부 부정선거 연루자들로 보고 전부 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이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은 주요 언론들이 입을 닫고 있다라는 것.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사실 이게 굉장히 반격할 수 있는 카드로는 좋잖아요. 중국인 뭐 이런 이야기, 해커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국민의힘도 지금 조용히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번 사건의 거대한 규모와 흑막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말 완전 총을 뽑았다. 진짜 전면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